이 단어는 이제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녀석이 뭐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이거 이제 선생님 때는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썼었어. 이게 이제 점화식의 의미는 영어로는 recurrence rel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점화식 여기에는 표현에는 사실은 relation의 의미가 사실은 속에 숨어 있거든. 무슨 relation이야? 항과 항의 관계가 표현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이 관계라는 것이 항과 항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는 녀석이 지금 것을 이용해서 그 다음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금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릴레이션이 어떤 녀석이면 지금과 그 다음 단계 간의 이 둘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 대표적인 녀석이 뭐가 있겠어?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생겼겠어? 지금 녀석에다가 공차를 넣으면 그 다음 녀석이 된다는 거죠. an 다음에 an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연속해 있는 두 항의 차이가 항상 뒤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n 값에 관계없이 지금. 그러니까 직전 항에다 t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 연속해 있는 두 항의 차가 뒤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두 항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세 항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세 항의 관계로는 어떤 녀석이 있을까?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간의 관계. 여기는 두 항의 관계로 설명이 됐는데 세 항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떻게?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n과 an 플러스 2의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면 연속해 있는 세 항이지. 그런데 이 세 항의 관계가 등차 중항, 다시 얘기하면 이 세 녀석이 등차 수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녀석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될까? 등비 수열은 어떻게 할 거냐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직전항에다 상수로 곱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면 두 녀석의 b가 r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고 세 항의 관계는 어떻다고?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로 설명이 된다는 거지 지금. 되고 있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는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몇 가지 형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변형된 형태하고 이 녀석의 변형된 형태만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3번 유형이 어떤 녀석인가요? 3번은 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요건 지금 현재 뭐죠? 이 항과 항의 차이가 상수인 거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가 항과 항의 차이가 여기가 그 상수가 아니라 어떤 n과 관련된 녀석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첫 번째는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한테 한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그러면 우린 10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한테 1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시켰어. 이건 어떤 녀석이라고 여러분? n과 여기는 지금 상수가 더해져 있다면 이 상수가 아니라 어떤 녀석인 거죠. n과 관련된 어떤 녀석이 막 더해져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0번째 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이 접근법 자체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양변에 1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죠? 보세요. 양집어를 2 집어넣으시면 뭐가 되죠? A3은 A2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9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A의 10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9 더하기 9 곱하기 10이 되겠죠. 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얘를 구하기 위해서 현준이가 뭘 할 거냐면 보세요. 현준아, 좌변은 대로 우변대로 쭉 더해봐. 여기 쭉 요것들을 쭉 더하면 쭉 더하게 되겠지. 그렇지 않아? 그럼 좌변 우변 쭉 더해져 있겠지. 근데 우리는 좌변에 A2가 있는데 우변에도 A2가 있어. 그럼 없앨 수 있잖아. 좌변에 A3가 있는데 우변에 A3도 있고 A4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 거야. 좌변길에 쭉 더하면 남아있는 녀석이 뭐가 남아? 10이 남아있는 녀석인 거고, 우변에는 A1에다가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n 곱하기 9 곱하기 10분의 1까지 우리가 더하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은 아예 1이라고 오빠가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더할 거라고? 요건 우리가 부분 분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전 영상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옛날에는 개차수열이라고 했는데 개차수열이 지금은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 그래서 우리들한테는 시험 문제가 개차수열이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옛날에 우리 때는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문제를 냈다면 지금은 일반항을 구하시오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주고 5번째 구해봐, 7번째 구해봐. 그럼 우리는 할 수는 있거든. 녹아뛰면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의 문제는 얼마든지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A1이 1인 녀석인 거고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건 지금 현재 보죠.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상수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면 그냥 등비수열인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요 녀석을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도록 만들어지는 이 녀석에서 예를 들면 A의 10번째 항을 구하라고 시켰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재 n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더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는 n과 관련되어 있는 녀석이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건 요 녀석하고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해볼게요. 1 넣으면 뭐가 되죠? 이 넣으면 구 넣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좌변은 좌변대로 쭉 더하시고 쭉 곱하시고 우변대로 쭉 곱하세요. 여러분. 쭉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A2가 양변에 똑같이 있으니까 둘이 약분할 수 있고, A3도 약분할 수 있고, A9까지 쭉 약분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녀석은 A의 10만 남고 A1이 있고, 여기는 요만큼 우리가 쭉 곱하면 되니까 여기가 뭐가 있을 거냐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10분의 9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2끼리 없애고 3끼리 없애고 4끼리 없애는 녀석. 그럼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A1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1 집어넣으면 이 녀석은 10분의 1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하겠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항과 항의 관계를 묻는 문제 중에서 여기가 뭐라고? n과 관련돼 있는 녀석이 더해져 있는 형태하고 n과 관련돼 있는 녀석이 곱해져 있는 형태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조금 다른 녀석이 있다면 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거기에 있는 144쪽에 있는 1번 같은 문제가 한 거기 있는 문제죠. 144쪽에 있는 1번 문제죠. 어떻게 나와있죠? A1은 1이고 이랬을 때 우리한테 제5항을 구하래. 5번째 항을 구하래. 선생님은 이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 아마 한 4번이나 5번쯤에 나올 거라고 봐요. 기말고사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1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양변에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 집어넣으면 A2는 3배 A1-1이죠. 맞아 안 맞아요? A1이 얼마죠? 1이죠. 그럼 3-1이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A3는 어떻게 된다고? A3는 여기다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A3는 3 곱하기 A2-1이 될 테니까 6-1이니까 이게 5가 되는 걸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직전 항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빼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다음에 A4는 뭐라고? 여기다 3배를 하시고 15-1이 되는 녀석인 거고, A5는 뭐가 된다고? 여기다가 14에다가 3배를 하시고 마이너스 1을 빼면 우리가 원하는 5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시키는 문제가 나는 개인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에 있는 문제일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연습 문제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151쪽에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서 이 풀어준 녀석은 페이지 151쪽에 있는 13번 문제가 딱 이거죠. 첫 번째 항이 1인 거고 딱 정확하게 거기는 지금 얘가 지금 뒤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요 문제죠. 이해하시겠어요? 곱하기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근데 학교쌤이 여기가 곱하기를 내지 않고 선생님이 더하기를 낼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그래서 더하기 되어 있는 것과 곱하기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귀납법 문제 중에서 거기 있는 예제 1번은 잠깐만 보자. 145쪽에 있는 1번. 그 문제를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N명이 그냥 뭐라고? 그냥 악수를 한다고 합시다. 맞장구 쳐봐야 뭐 짠! 이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악수도 똑같은 녀석이니까 N명이 서로 악수하는 횟수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2명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2면 어떻죠? 2명이서 2명 왔어. 나하고 가빈이하고 왔어. 그러면 둘이 하면 악수를 몇 번 하죠? 한 번 하죠. 그렇게 하면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3명이면 1명, 2명, 3명이면 얘 둘이 악수하고 이 둘이 악수하고 이 둘이 악수하면 되니까 3번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뭐냐면 야 그러면 있잖아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는 뭐냐라고 묻는 것이 2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요 녀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AN 플러스 1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N을 구하시오.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만 파악하라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관계만 파악해 보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얘를 알아야 몰라요? 가빈아 우리가 AN을 알아볼라? 우리는 AN을 알고 있어요. AN을 알고 있을 때 그 AN 플러스 1은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예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됐어요? 여러분 n명이 모이면 악수하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 요만큼이 있죠. 여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n명이 모여서 악수를 싹 했어. 악수의 총 횟수가 이만큼인 거야. 그러면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악수한 횟수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해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얘들이 이 n 플러스 1명이 악수한 횟수는 얘들이 악수한 횟수는 얘들이 이미 악수를 했죠. 여러분 맞지 않아요? 얘들끼리는 이미 악수를 했어. 그 횟수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추가되는 악수의 횟수가 몇 번이냐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이미 지네끼리 악수를 다 했다고. 그러면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와서 그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서 추가되는 악수의 횟수는 얘가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악수를 다 할 거잖아. 기존에 몇 명이 있어? 기존에 n명이 있잖아. 얘가 추가돼서 얘가 들어와서 어허 그리고 n명하고 다 악수를 할 거니까 이 한 명이 추가됨으로써 추가되는 악수의 횟수가 n번이 추가되겠지. 그렇지 않아? 쌤 설명을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AN을 구하라가 아니야. 오케이? 지금 현재 상태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다음 상태를 추측할 수 있겠냐는 거야.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하자는 거지. 이 둘의 관계. 이해하시겠어요? 가빈이 이해하겠니? 거기에 있는 그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오케이? 이 점화식을 우리가 세우는 문제 중에서 제일 재밌는 문제가 사실은 페이지 145쪽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그 하노이 타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쌤이.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원판이 지금 현재 여러분 4개가 있다고 할까요? 4개가 있었어요. 4개를 여러분들이 여기로 옮기는데 몇 번의 힘을 써야 되냐는 취지인 거예요. 지금. 오케이? 4번을, 그 4개를 옮기려면 여러분 이걸 한꺼번에 꺼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한꺼번에 여러 개를 꺼낼 수는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꺼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지? 작은 거 위에 큰 거를 둘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현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여기 보자고요. 가빈아 졸지 말고 지금 영상에 올라갈 거야. 가빈이가 졸고 있는 건. 이 녀석이 여기로 오면 그 밑에 녀석을 여기로 옮기겠죠. 그 다음에 이걸 옮기면 이제 이 2개를 여기로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4개를 여기에도 옮기는 4개를 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길 수 있는 그 횟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횟수를 우리가 A4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4개를 옮기는데 소요되는 거야 지금. 됐어? 여러분 얘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얘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 A5는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5개를 여기다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5개를 옮기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들어. 우린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다고? 4개를 옮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4개를
여기도 옮기는데 몇 번이 소요되겠어요? 저 위에 있는 4개를 여기도 옮기는데 소요되는 횟수가 몇 번이라고? 4개 위에 있는 요 4개를 여기다 이렇게 옮기는데 소요되는 횟수가 A4만큼 소요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 옮겨놨습니다. 맨 바닥에 있는 제일 큰 놈을 이제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바닥에 있는 걸 넣는 거니까 바닥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한 번이 추가되죠. 맞아 안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죠? 여기 4개가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것을 여기다 올려야죠. 4개를 다시. 이해하시겠어요? 이 4개를 다시 올리는데 A4가 쓰이겠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5개짜리를 여기다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개를 옮기고 맨 바닥에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4개를 다시 여기다 올리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A4 더하기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위에 있는 N개만큼을 옆으로 옮기시죠. N개를 옮기는 데는 이만큼이 소요될 거고 맨 바닥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여기 N개 쌓여있는 걸 여기다 옮기면 되니까 AN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2AN 플러스 1이 되는 걸 우리가 알겠다는 거죠. 선생님 이해하시겠어요? 지훈이 알아듣겠니? 요런 작업이 있죠. 요런 작업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위에 있는 그 삼각형 문제나 아까 악수하는 횟수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고? N번째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다고. 그 상황에다가 하나를 추가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보고 여기서 니네가 AN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AN이 뭔지는 모른다고 지금 현재. 근데 N개를 옮기는데 뭔지 모르지만 N개를 옮기는 건 AN이야 라고 인정을 하잖아. 그 상태에다가 하나를 추가로 주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옮길 거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보는 작업을 좀 해보시라고.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수학적 균합법. 이제 이 단원 여기 수학적 균합법의 두 번째 단원이 뭐냐면 수학적 균합법입니다.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냥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다 하면 뭐가 돼? 뭐냐고! 잘못 들었죠, 여러분들이? 귀를 씻으세요. 얘가 졸려가지고 지금 현재 잠깐 순간적으로 헛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 인정하고 외우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게 진짜 성립하는지 n이 지금 현재 1000까지 더한 것이나 10,000까지 더한 것이나 좌변과 우변이 같겠냐라고 물은 거예요, 우리가.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외우라고 한 거잖아. 이거 참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가빈이가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 좌변에다가 좌변이 n이 1일 때 우변도 n이 1일 때를 따져보고 n이 1의 제곱 2의 제곱까지 하면 여기다 2 집어넣어보고 3 집어넣고 좌우변에 n에다 3 집어넣어보고 4 집어넣어보고 5 집어넣고 계속 해본 거야. 그래서 죽기 전까지 해서 가빈이가 한 10,000개쯤 한 거야. 그 가빈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지. 나머지 건 네가 해. 그리고 아들한테 얘기하고 가빈이가 꽥 죽은 거죠. 가빈이가 또 지랄. 가빈이 아들이 존나 했겠죠. 그러다가 한 30,000까지 했어. 가빈이 아들이 죽으면서 손주한테 네가 해. 꽥 한 거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자연수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무한히 많이 있잖아. 이게 끝이 없는 녀석인 거거든. 이 끝이 없는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야. 그게 수학적 균합법이야. 수학적 균합법은 그래서 뭐야? 수학적 균합법이라고 하는 녀석의 본질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참을 전달하는 증명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참을 전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겠지. 어떻게 되겠어? 진짜 참을 하나 만드세요. 두 번째는 그 녀석을 전달을 하세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영어로는 베이시 스텝, 그러니까 기초 단계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귀납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서는 귀납 단계에서 나오고, 네모칸 채우기로 이것은 수능에도 거의 매년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그냥 쉽게 볼 게 아니라 이건 모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그런데 내가 지금 증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써주는 것을 그냥 쫓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폼이 정해져 있어요. 자, 뭐 증명해? 뭐 증명해? 이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풀어가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능법은 항상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n이 1일 때 참임을 보이는 겁니다. 진짜 참임을 보이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죠? 꼭 이렇게 쓰세요.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우변 6분의 1, 2 1 넣어보세요. 3이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인 거예요. 작은 부분이 참이 됐죠. 작은 부분이 다 같아졌잖아 지금. 두 번째 단계. 어떤 단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건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해갈 거냐면, 자 보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참이라고 가정하자는 건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는 k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어디선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선가 참이면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일 거예요. 요것이 뭐냐면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순간 참이 되면 그 다음 단계도 참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겠어? 근데 요건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건 지금 참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이 참인 거지, 참인 게 없으면 이건 무용지물인 거야. 어딘가에 참이 되면 분명히 그 다음도 참이 된다는 걸 증명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현준이는 이미 참인 걸 만들어 놨거든. 우리는 1번 스텝과 2번 스텝을 이미 증명을 끝내놓으면 현준이는 n이 1일 때 참인 걸 만들어 놨잖아. 그럼 1일 때 참이라며. 그럼 자동으로 2일 때 참이 되지. 맞아. 그럼 2일 때 참이잖아. 그럼 자동으로 3일 때 참이 되지. 3일 때 참이잖아. 그럼 당연히 4일 때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과정은 어딘지 모르지만 참이 딱 시작되면 그 뒤로는 계속 참이라는 얘기를 얘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고. 어딘지 모르지만 참이면 그 다음도 분명히 참이야. 그러면 걔가 참이면 그 다음도 분명히 참이 되는 거야. 여기서 스타트만 끊어주면, 어디선가 스타트만 끊으면 계속 참이 된다는 취지인 거지. 무한히. 이게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무한히 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스텝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녀석인 거야. 됐어. 쌤이 이걸 증명해 볼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자며. 즉 무슨 얘기라고? 1의 제곱, 2의 제곱, k의 제곱까지 더하면 6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이제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좀 쓰시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표현들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자. 됐습니까? 우리는 목표는 뭐라고? 요걸 인정하고, 우리의 목표는 요걸 증명하는 게 우리가 최종 목표는 이겁니다. 그러면 좌변이 어떻게 돼? 1의 제곱, 2의 제곱, k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지. 태준이 이해하니? 근데 태준이는 지금 현재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k의 제곱까지가 6분의 k 플러스 2k 플러스 1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고 했거든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뭐가 될 거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보자면 여기까지는 이 별표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귀납 과정이라고 해. 이 귀납 과정에 의해서 여기까지 더한 것이 뭐가 된다고?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이 되는 녀석인 거고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한 거지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얘들아 너희는 지금 현재 논문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 논문 쓰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이 안 된 걸 증명을 하는 것을 논문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참인 걸 알고 있다고. 이게 참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참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보는 거거든. 다시 얘기하면 태율이는 지금 현재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인 걸 증명하자는 얘기는 k 좌변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착하는데 우변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에 도달하면 증명이 끝난다.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현재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 목표는 뭐라고? K번째 참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받고 이걸 이용해서 얘가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얘가 참인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결론적으로는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까지 도달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증명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올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블라인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컨텐츠도 있고 여기가 뭐가 될지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지 우리는 뻔히 알고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착을 할 건데 여기를 메꾸는 거야. 무엇으로? 요것으로 여기를 메꿔 가는 과정인 거야. 지금 현재 슬슬 이해하겠어.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 K 플러스 1번째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번째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 가운데 과정을 얘를 이용해서 메꿔보자는 취지인 거야. 메꿔볼게.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돼? 쓱 봤더니 여기도 K 플러스 1 있고 여기도 K 플러스 1 있으니까 K 플러스 1을 꺼냈거든.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6분의 나머지 게 남았죠. 2K의 제곱 여기 K가 있고 여기 K 플러스 1이죠. 그게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K 플러스 1에다가 6분의 2K의 제곱 더하기 7K 플러스 6이 됐어.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봤더니 2하고 2하고 3으로 해서 4, 3, 7이 나왔죠.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고? K 플러스 1에다가 6분의 K 플러스 2 그리고 2K 플러스 3이 됐죠.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녀석이 우변이 됐고 증명이 끝난 거야. 지금 여기 도달을 했잖아. 지금 현재 알아듣겠니?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네모칸 쳐지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정해져 있어요. 어딘지. 오케이? 우리가 하는 건 뭐라고 얘들아? K 플러스 1번째로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무엇을 이용해서? K번째 참인 걸 활용해서 얘를 증명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이건데 K 플러스 1번째 스텝에서 참인 걸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할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고 가운데를 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포맷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 지점 참인 걸 증명하시고, 오케이? K 플러스 1번째 걸 참인 걸 증명하는데 K번째 걸 참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쓰는 거. 완벽하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